그러니까 지금 용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뭐 지방에서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저기 늦가기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용산이 계속 좋다 하니까 나도 용산 투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용산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검색창에 용산이라는 키워드만 치면 다 용산공원으로 도배가 돼 있고, 그리고 서울시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여의도도 있습니다만은 다 용산으로 도배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용산은 별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용산의 가장 큰 가치는 딱 두 글자입니다. 녹지 혹은 공원. 이 두 글자가 용산의 가치를 다 말해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 교통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군도 있을 수도 있고, 개발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이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없는 인프라죠. 그러니까 차후에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런 주거지 앞에 대체할 수 없는 자연환경이 자리 잡는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를 보게 돼도 센트럴파크나 아니면 비버리 힐스, 그리고 하이든파크, 이런 세 개의 부촌들을 다 보면 전부 다 녹지나 아니면 어떤 대체할 수 없는 자연환경을 잘 갖추고 구색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차후에 용산도 이렇게 큰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한랭가나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습니다만은 언젠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신흥 부촌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부동산 투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좀 무지하시거나 어떤 용산에 대한 스터디 자체가 아직 부족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2018년도 때 강연한 거를 좀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과. 일단은 용산의 입지 자체가 워낙 우월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3도심, 중구, 여의도, 강남이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용산은 이 3도심의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워낙 우월한 곳이고, 그 입지의 우월한 곳에 대체할 수 없는 자연환경에 공원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용산을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한국 부동산에서 지역적으로 체급이 가장 무겁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강남이라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강남을 대체할 지역이 없고, 어떻게 보면 강남과 비교할 지역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차후에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은 언젠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강남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흥 부촌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이다, 그리고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된다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10년이 지나도 용산의 모습은 똑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어떤 호가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겠지만은 우리가 가시화적으로 봤을 때는 시각적인 모습은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게 언젠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랭커 안에 드는 도시에, 그 지역에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나는 도저히 아파트는 살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집을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떤 소액,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로 언젠가 재개발이 된다면 그래도 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도 많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잘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개발 계획이 잡힌 곳은 일부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곳 같은 경우는 현금이 적어도 한 10억 가까이는 들어가야 되는 곳들이고요. 소액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아직 개발이 미확정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차후에 용산이라는 곳이, 이 공원이 다 완성됐다라고 해서 용산의 지역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요, 용산이라는 지역이 완성품이 되려면 공원도 완성되고 주변에 재개발도 들어가고 이런 도시의 어떤 변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용산이라는 지역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랭커 안에 드는 부촌으로 자리 잡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 저는 용산의 완성 시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각자 생각은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대부분 이런 생각입니다. 용산이 개발 계획이 나오고 무산됐다가 또 개발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박 시장이 또 얘기를 언급했다가 국토부에서 막았다가 또 이번에 또 개발 계획이 미니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뭐 8,000세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확실한 거 하나는 2008년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원룸 대지 지분이 평당 1억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용산이 개발 계획 자체가 철회되고 나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손해보시고 이제 전 고점까지 회복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확실한 건, 이제는 그때 그 시기처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시점까지 왔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예상입니다. 지금 8,000세대 미니 신도시가 언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이런 미니 신도시나 뭐 어떤 걸로 개발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에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예전처럼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주먹구구 형식으로 뭐 개발을 해서 언제까지 만들겠다,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8,000세대라는 명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을 다 받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 다 밑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도의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더 많으신 거죠. 그리고 서용산보다는 동용산의 체급이 높다, 뭐 이거는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두 줄이 좀 중요한 건데, 지금 막 재개발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투자했다가 구역 지정이 취소가 돼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구역 지정이 취소가 됐는데 오히려 더 돈을 버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다세대를 투자한 게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역 지정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왜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재개발이 돼도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내가 투자한 지역이 어떤 형식으로 재개발이 될지 뭐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아무래도 어떤 경제적 여력이 조금 더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물론 다세대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전하게 보신다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줄이 지분이 많은 것이 절대 원칙은 아니다. 우리가 재건축 투자할 때나 아니면 재개발을 투자할 때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 입지도 보겠습니다만은 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잖아요, 사업 승인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분이 많은 게 있고 또 지분이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재개발을 투자하는 목적이 입주권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시세 차익의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분이 많은 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노후된 단독주택에 대지 평수가 엄청 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도시정비법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어떤 건지 조합원들에게 가르쳐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 경험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재개발을 투자해서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꼭 노후도가 많고 지분 자체가 많은 게 감정평가가 많이 나온 것들은 아니었고, 그리고 일부 신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내 현재 경제적 여력에 맞게, 그리고 어떤 균형감 있는 물건을 투자하는 게 좋은 거지, 절대적으로 지분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용산 이렇게 뒷공문이 자꾸 쫓아가시는 분들이 후암동은 어디 붙어 있는지, 청파동은 어디 붙어 있는지, 원효로가 좋은지, 뭐 한강로가 좋은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용산 투자하실 때 정말 기초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다룬 거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된 거고, 용산의 이런 지역적 분석은
또 차후에 올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무조건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시기적으로 좋지 않지만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어떤 지역이 좋고 뭐 어떤 지역이 노후도가 많고 어떤 지역은 뭐 한강뷰가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어떤 선호하는 지역들이나 뭐 투자하고 싶은 지역들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다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나는 이 지역이 좋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해볼래 라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시점에서 항상 응원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